그래서 이렇게 투석을 해서 삶을 연장하고 생명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장이식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을 하면 고증란 콩팥 대신에 새로운 콩팥을 넣어드리면 콩팥이 기능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식은 모든 그 말기 신부전 환자, 콩팥이 망가진 환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이 가능하고요. 가장 콩팥병 환자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죠. 그럼 이식이 왜 이상적이고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뭐 느낌상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생존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이 점선이 이식을 한 거예요. 이식한 사람들의 데이터고 이 실선이 투석하시는 분들의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이게 그러니까 60개월째, 그러니까 5년 후에 생존율을 비교했는데 처음엔 큰 차이 없어요. 한 1년, 2년씩. 한 20개월, 2년, 3년인데 점점 이 갭이 벌어져서 5년째 이식하신 분들은 한 98% 정도가 살아계시는 반면에 투석하신 분들은 한 78% 정도 살아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100명을 요입당하고 이제 이식을 했고 예를 들어서 오늘 100명을 투석을 했으면 5년 뒤에 비교해보면 이식하신 분들은 100명 중에 한 98명 정도가 살아계시고요. 투석하신 분들은 한 78%? 이 정도가 78명 정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생존율에 보이죠. 생존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갭이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첫 데이터고 이거는 USRDS라고 해서 미국 신장 환자들의 데이터인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은 이 주황색이 이식받은 그 미국 데이터인데 5년 뒤 생존율이 한 95% 정도. 이 파란색이 투석받는 분들인데 파란색 환자분들은 5년 뒤에 약 75%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외과 의사니까 뭐 위암 같은 거 수술할 때요. 조기 위암은 거의 완치된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조기 위암이랑 말기 암 환자랑 차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5% 생존율에서 25% 보인다. 이건 엄청난 차이죠. 5년 뒤는 6년, 7년, 8년 될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생존율을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또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석하시면 수술을 안 받죠. 큰 수술을 안 받지만 아무리 투석을 잘해도 정상 생활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 수치가 한 1.2 정도까지가 정상으로 보는데 보통 5, 6 넘어가면 이제 요독증 증상이 생겨요. 8, 9 넘어가는 투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투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5, 6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7, 8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독증 증상은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식을 하시면 신장 수치가 완전 정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독증 증상이라는 게 없죠. 그 혈액 투석을 하시면 주 3회를 하셔야 돼요.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그럼 한 번 가시면 한 4시간 정도 투석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 가고 투석 받고 병원에서 돌아오시는 시간 계산하면 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복막 투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3, 4번 정도 물을 한 3리터 되는 물을 넣었다 뺐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식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제라는 특별한 약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괜찮고 뭐 충분히 자기 일 다 하실 수 있고 해외 다니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 다 하실 수가 있고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 2년에 한 번씩 이식 받으신 분들이 또 세계 올림픽도 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 스페인에서 대회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식 받으신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식인 체육대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식을 받으신 분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뭐 이식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생존율이 너무 우수하다. 그리고 삶의 질 또한 너무 우수해진다.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이식하면 돈이 많이 드냐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시죠.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대한이식학회에서 정부에서 연구를 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이식하신 분들이랑 투석하신 분들의 의료비를 비교했는데, 당연히 첫 해는 1년차 때는 신장 이식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비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2년차 때부터는 거의 유지비만 조금 들기 때문에 의료비가 거의 안 듭니다. 그거에 비해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속 의료비가 똑같아요. 계속 든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석에 관한 계속해서 합병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태원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3년 토탈 첫 3년치를 비교해봤더니 이 투석 환자가 훨씬 의료비가 많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의료비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식이 훨씬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생존율, 삶의 질 다 따져서 당연히 이식이 좋은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식을 이제 마음 먹고 이식을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에 제 상담을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여자가 있는 경우, 누가 가족 중에 주시거나 친지 중에 주시거나 뭐 부부간에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수월하죠. 그럴 때는 먼저 간단한 혈액형 검사랑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기증자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가족 중이라도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증을 했는지, 친구들 간에 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간에 줄 때도 정말 자발적으로 주는 건 이런 정신과적인 평가도 많이 하고요. 사회복지사들이 평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며칠 동안 상담을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코너스, 우리나라의 모든 이식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이건 정부기관인데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라는 우리나라 이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승인을 해요. 여기 문제 없고 뭐 이 관계도 명확하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거고,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이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없으면 한 일주일이면 승인이 돼요. 보통 이 코너스, 제가 코너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일주일이면 오케이 사인 떨어져요. 그럼 바로 이제 이식 준비하고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는 뇌사자한테서 장기를 받겠다고 나라에다가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돼요. 그런 과정을 밟아야죠.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005년도 이전에는 콩팥이 좀 나빠져도 아까 그 4단계 정도 되면 난 장기 이식을 받고 싶다, 뇌사자 이식을 받고 싶다 올릴 수가 있었는데 2005년도 이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투석을 시작해야지만 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투석과 동시에, 왜냐하면 이 콩팥 이식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 배분,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뇌사자가 생기면 제주도에서 기증하신 분의 장기를 전국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갔다 와서 했는데 제주도에서 환자가 기증하시게 되면 전국으로 이제 분배가 되는데, 분배 기준이 콩팥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점수제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가장 비중 높은 게 대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투석과 동시에 무조건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좀 지켜보고 하지 몇 년 뒤에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과 동시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셔야지 점수가 점점 높아지시는 거예요. 간이나 신장은 좀 다릅니다. 간이나 신장은 대기 시간보다는 응급도, 이 환자분이 얼마나 더 응급하냐, 그런 걸 이제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대신에 콩팥은 투석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래서 피검사하고 혈액검사에서 코너스에 등록 신청하면 그때부터 대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증자가 발생하면 제가 이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누가 가족 중에 주실 분이 있으면 저희 병원에는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알아서 이제 다 병가를 밟아주고 다 이렇게 체크해줘서 금방 서류 작업해서 이식을, 생체 이식을 진행을 하는데, 뇌사자 이식이라는 건 언제 받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대기간이 한 6년 정도 돼요. 7년. O형 같은 경우는 더 긴죠.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를 코디네이터들이 알아서 챙겨주지만 본인도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투석을 시작해야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검사는 일단 혈액형을 검사하고
그리고 유전자형을 검사하고, 그리고 얘가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대표적인 이런 간염 이런 거 데이터를 검사를 해서 같이 코너스에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뇌사자가 생겼을 때 무조건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같은 혈액형끼리 돌리거든요. 유전자형이 비슷할수록 또 점수가 높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또 한민족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가족이 아닌데도 유전자형이 다 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이나 유전자형을 정보를 나라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차 반응 나중에 검사 말씀 설명드릴 건데요. 이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러니까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처음에 등록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혈액을 이렇게 뽑아서 이 혈액을 전국에 다, 만약 제가 이제 뭐 한 50cc 뽑으면 그 혈액을 조금씩 몇 cc 나눠갖고 전국에 있는 뇌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원에 다 보내놔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산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기증하신 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분의 혈액과 제가 뽑아놨던 체열했던 혈액을 부산에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한번 일체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기 검체 관리라는 게 있는데 저의 혈액 상태는 매년 달라요. 제가 10년 전의 혈액이랑 5년 전의 혈액이랑 지금의 제 혈액이랑 상태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깜빡이 나 10년 전에 했는데 근데 그동안 갱신 안 하셨으면 그냥 포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혈액을 다시 뽑아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이식을 하다가 한 분을 못 해드렸어요. 뭐냐면 운 좋게 유전자형이 다 맞아서 대기가 얼마 안 됐는데 유전자형이 다 맞아서 그때 무조건 1순위가 되거든요.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한 2주 전쯤에 폐렴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좀 폐렴약을 좀 드셨더라고요. 근데 증상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 이식을 하면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쓰기 때문에 감염이 확 나빠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식하기 전에 폐에서 CT를 한번 찍었더니 폐렴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식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도 놓쳤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상시에 투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몸 관리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기회가 오셨을 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시는 분들, 가족 중에 아니면 친지 중에 주시는 분들 생체 이식을 말하는 거예요. 뇌사자 이식이 아니고요. 생체 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여자, 주시는 분의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공여자 주시는 분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 이식을 안 합니다. 이 신장 이식, 생체 신장 이식은 1954년도에 처음 성공했거든요. 한 6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환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등록된 환자가 12만 명이 있어요. 12만 명을 수술을 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콩팥을 건강한 분들이 콩팥을 하나 기증하고 하나 갖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증 같은 거 안 하시고 2개만 있는 분들 원래 그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12만 명을 조사해 본 결과 결국 이 투석으로 가는 콩팥이 망가지는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체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공여자를 평가를 합니다. 주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딱 2가지가 중점이에요. 처음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자발적으로 주시는지, 두 번째는 이분이 주셔도 되는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 안정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자발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발성 평가하고 콩팥 기능 평가해서 하나 떼어주고 나도 괜찮을지를 평가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뭐 유전성 신진환이 대표적인 이게 물주머니가 콩팥에 물주머니가 막 생기는 병이 있어요. 결국에 물주머니가 너무 생겨서 콩팥이 없어져요. 물주머니만 남고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서 이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자녀분이 부모한테 주고 싶은데 이 자녀가 나중에 또 그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안, 그런 가게도 그런 유전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증자. 그래서
그 기증자의 혈액 속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다 지금은 의학의 발달해서 다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 이 사람은 그런 유전자는 없구나 이렇게 오케이 되면 이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정성과 그런 걸 중요시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 좀 걱정이긴 하지만 이식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식이 좋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부터 이식이 사실 시도가 돼요. 그러다가 계속하고 1900년도에도 사람한테 뭐 프랑스나 그러니까 처음 이식이 성공한 나라는 미국인데 프랑스나 옛날 소련 그러니까 옛날 소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열심히 이식을 사람 이식을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1시간 동안 만에 망가지고 8시간 만에 망가지고 다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때는 원인은 몰랐지만 지금 알고 봤더니 그게 거부 반응이라는 거예요. 거부 반응 때문에 망가지는데 그게 가장 넘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몸은 면역 체계라는 게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보면 이거는 내 게 아니니까 무조건 죽이는 굉장히 뭐 가차없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파괴를 해요. 그게 면역 체계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공격을 안 해요. 이건 내 거니까 공격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알아서 다 걸러줍니다. 그게 고장난 게 우리 여성분들한테 많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어요. 뭐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그런 체계가 깨진 거여서 내 거를 남의 거로 생각해서 막 공격하는 병. 이게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거고. 그래서 면역 체계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게 반드시 중요한 게 이 콩팥 이식을 하면 외국계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내 거가 아니니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거부 반응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거부 반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식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1980년도 이후부터 이제 면역업체 이제 좋은 것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역 체계를 완전히 누르는 건 아니고 거부 반응이 안 생길 정도만 살짝 눌러주는 그런 면역 억제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이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뭐냐면 이식을 하시려면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이나 대장암 수술을 하려면 수술 전 검사를 다 해요. 그거 이 이식 수술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데 이식 수술만 특별히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부 반응이 발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이식 수술에서만 특별히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조직 적합함은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유전자형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랑 받는 분의 유전자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혈액형.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이 안 돼요. 우리 수혈 사고가 가끔씩 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혈액형을 줘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혈액형이 안 맞으면 주면은 사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식이 100% 실패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항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유전자요. 저의 유전자는 어머님한테서 50%, 아버지한테서 50%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간에 이식을 할 때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할 때는 무조건 50%가 맞게 돼 있어요. 더도 맞지 않고 덜도 맞지 않아요. 딱 50%가 맞게 돼 있습니다. 결국엔 이게 뭐냐면 아까 면역체계가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를 판단하는 게 유전자형 갖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염색체 안에 있는데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이게 발견된 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식이랑 관련이 깊은 게 6개가 있어요. 6개. 그래서 만약에 이식을 한다 그러면 이 6개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6개를 조사를 해서 얼마나 맞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식은 50%, 3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끼리는 다 맞을 수도 있고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고 25%가 맞을 수도 있고 반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전혀 안 맞으면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면역 억제가 좋아져서 전혀 유전자가 안 맞더라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혈액형, 그러니까 수혈이 가능하면 이식도 가능해요. 근데 수혈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O형, 그러니까 A형은 A형한테 수혈이 되잖아요. 그럼 이식도 가능한 거예요. O형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요. O형은 반드시 O형한테만 받아야 되지만
O형은 누구한테나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혈이 가능한 경우는 이식도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A형이 B형한테 준다? 그거는 이식이 반드시 100% 실패를 하죠. 또 하나 항체. 말씀드렸지만 자기 거는 공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몸이 수혈을 여러 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석하시면 빈혈 생긴다고 했잖아요. 빈혈이 뭐 4, 5 되면 걷지 못해요. 어지러워서. 서 계시지 못한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 가지 항원에 이런 외부 세포에 노출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분만이 그래요. 분만을 하면 여성분들이 이게 이제 산도가 나오면서 태반을 통해서 외부 항원에 또 노출이 되고 또 하나 재이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3차 이식까지는 해봤는데 3번 이식까지는 해봤는데 그렇게 이식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몸에 항체가 아까 말했던 면역 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 있어갖고 들어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이식하면 100% 이식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이면 이식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형을 꼭 봐야 되고요. 혈액형을 꼭 봐야 되고요. 또 하나 항체를 꼭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보고 나서 이식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 신장이식에 있어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그랬어요. 혈액형이 안 맞고 유전자형이 안 맞고 항체가 안 맞으면 항체가 양성이면 이식을 못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이 처치 방법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실은 벨기에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인데 벨기에에서 일본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작하다가 2000년도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혈액형이 안 맞아도 항체가 양성이어도 이식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항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체 때문에 항체가 들어오는 풀팥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항체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 항체를 제거하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식이 가능한 거죠. 말씀드리면 좀 낯선 단어인데 혈장 교환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혈액 채취하잖아요. 그럼 이제 혈액이 쭉 나오면 이렇게 튜브에다가 넣잖아요. 그 튜브를 가만히 놔두면 혈액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세포들이 가득 있고 한 반은 또 물이에요, 그냥 물. 놔두면 안에 이렇게 젤 같은 게 가라앉고 세포들은 가라앉고 물은 위로 뜨게 돼 있습니다. 노란 물이 떠요. 그 우리가 혈장이라고 혈장. 근데 이 혈장이 안에 모이는 항체가 이 혈장 안에 있거든요. 혈장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항체 이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부 반응 때문에 이식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체 때문에 이식을 못하는 건데 이 항체가 혈장 안에 있으니까 혈장을 제거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환자 혈액을 뽑은 다음에 이 혈장 이 분리기에서 혈장만 딱 빼버리고 그냥 이 세포는 적혈구나 백혈구나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넣어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항체가 제거돼. 이런 건 보통 다 이제 환자분,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 수혈하신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성분만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다시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만 뽑게 되는 거죠. 이 결과는. 이런 걸 하다 보면 한 번은 안 되고요. 혈액형이 다른데도 만약에 A형, 제가 B형인데 A형한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제 몸 안에는 A형 항체가 있어서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계속하면 그 항체가 점점 없어져요. 또 하나 없앤다고 또 생기거든요. 또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 생겼어요. 예전에 리투시맵이라는 특별한 약이 항체가 생긴 거는 이렇게 걸러주고 제거해버리고 또 생기는 거는 리투시맵이라는 그런 특별한 약으로 더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식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식 전에 혈장 교환술을 하고 그리고 리투시맵이라는 특별한 약을 써서 항체가 더 이상 안 생기게 해요. 그 다음에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혈액형이 안 맞거나 항체 양성인 환자들도 다 이식이 가능해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고위험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식 후에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항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하고 생기면 이 교환술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풀팥을 공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식들도 다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식 성적이고 우리나라 포너스,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장기관리센터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보면 뭐 이식이 처음 하고 사실 이식의 성지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영국보다 훨씬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1년의 생존율이 98% 이상이고요. 5년이 96% 이상, 그리고 11년째가 90%가 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 100명을 이식을 하고 11년 후에는 한 91명 이상이 잘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91명 정도가. 그만큼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수치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럼 저는 몇 년 쓰는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럼 설명을 그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식을 받고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점점 콩팥이 망가져 가는데 결국에 50명만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을 보면 한 15년 정도가 생겨요. 15년 정도 되면 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그 15년 안에 들면 더 뭐 한 34년 쓰신 분도 있고 더 오래 쓰신 분들도 있죠. 이렇게 지금 성장이 됩니다.